안녕하세요. 라이트하우스입니다. 요즘 지식산업센터와 오피스에 대한 달콤한 유혹이 끊이질 않는데요.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주택 시장이 불안정해지며 새로운 투자처를 찾는 가운데 부동산 규제의 무풍지대와 유동성을 가지고 호도하는 지식산업센터와 수익형 부동산의 신흥강자라고 하며 고수익 고수요로 일석이조를 외치는 섹션 오피스. 최근 이에 대한 수많은 호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액 투자에 분양만 받으면 시세 차익이다, 고수익이다 앞날이 창창한데 도대체 왜 본인들은 안 하는지 궁금하네요. 과연 이들이 얘기하는 리스크 없는 하이 리턴은 존재할 수 있는지 같이 알아보시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동일 건축물에 제조, R&D 및 지식산업 관련 기업과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3개층 이상, 그리고 6개 공장 이상이 입주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하는데요. 2000년도에 아파트형 공장이라는 이름에서 2010년 지식산업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여 제조업 외에도 지식산업과 IT산업도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죠. 그렇게 늘어난 지식산업센터는 현재는 서울과 경기도권을 중심으로 지역별 혁신도시까지 조성되면서 전국에 1000개가 넘게 지어지는데요. 올해만 승인 건수가 118건에 달하며 역대 최다 개수를 경신하게 되죠. 이에 비해 오피스는 말 그대로 사무실을 뜻하며 100% 업무용으로 지어지기 때문에 오피스텔과 다르게 화장실과 주방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섹션 오피스는 사무실을 작은 평수로 잘게 나눠 입주하는 기업의 규모에 따라 사무실을 합쳐 크기를 조절할 수 있을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죠. 2003년 이후 벤처기업 열풍과 함께 1인 기업이 증가하면서 기존 사무실은 너무 컸기에 이 수요를 오피스텔로 충족했지만 10평대 초반의 섹션 오피스가 대안으로 부상하면서 작은 평수가 나오자 수요를 만족시키면서 소액 투자로 수분양자를 유치할 수 있으니 그야말로 일석이조를 제대로 누릴 수 있는 상품으로 인기를 끌게 됩니다. 결국 사업자가 입주할 수 있는 오피스와 지식산업센터는 입지에 대한 브리핑이나 홍보, 분양 광고가 비슷해져 가면서 최근에는 바늘 가는데 실 가듯 광고가 붙어 다니는 상황이죠. 지식산업센터에도 섹션 오피스가 포함되기 때문에 섹션 오피스형 지식산업센터라는 신조어도 만들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내외 산업이 발달하면서 지식산업센터의 건물 규모도 점점 커져갔습니다. 기존의 낡은 아파트형 공장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섹션 오피스와 기숙시설까지 같이 포함시켰기 때문에 근무자들의 편의까지 신경을 썼고 제품이나 자재의 상하차를 신속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드라이브인 시스템을 만들어 1층부터 6층까지 개별 주차장으로 연결해 업무 효율을 극대화시키기도 하죠. 하지만 국내 중소기업이나 벤처 육성을 위해 사업자들에게 직접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을 하려던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투자를 빙자한 투기가 판을 치게 되었고 사업자에게 혜택을 받도록 했던 70~80%의 높은 담보대출로 초기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점과 25에서 50%의 취득세 및 35~75%의 재산세 감면 혜택은 고스란히 투기꾼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게다가 임차인이 사업자이기 때문에 월세 밀릴 일이 별로 없고 시설 관리도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이 적기도 하고요. 세제 혜택은 올해 말까지 적용될 예정이나 취득세, 재산세의 감면 혜택을 3년 연장하자는 지방세 개정안이 입법 예고인 상태라 추이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네요. 반대로 단점도 많이 있는데요. 우선 지식산업센터는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만 분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자도 사업자여야 하기 때문에 황금성이 굉장히 떨어지죠. 새로 입주하는 업체에게 팔기도 하지만 신축 지식산업센터가 많이 공급되고 있는 상황이라 시세 차익을 보기도 매우 어려울 뿐더러 수요도 신축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이 역시도 쉽지 않고 옆호실에 입주한 업체가 확장하면서 매수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매우 드문 케이스이고요. 게다가 입주하는데 업종 제한이 있어 실수요층이 한정적이며 희소성이 있었던 과거와는 달리 현장 역시 워낙 많아져 그런 메리트는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는 대행사나 업자들이 팔아먹기 위한 멘트일 뿐이죠. 또 지식산업센터는 산업단지에 있느냐 밖에 개별로 위치하느냐에 따라 분류가 되는데 산업단지에 있는 건
임대사업자로 분양받을 수 없으며 산업단지 밖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는 임대사업자가 가능하지만 수요층이 적고 임대사업자는 세제 혜택이 없다는 단점도 있고요. 그러니 투자로 들어간 임대인들은 IT나 소프트웨어 쪽 사업자로 둔갑해 편법으로 임대를 주는 방법으로 현재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하고 있는데요. 최근 동탄 등에서 사업 개시를 늦게 하는 현장들이 많은 이유는 이렇게 거짓 사업자 등록을 했으나 임차를 맞추지 못해 일부러 늦추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이런 편법이 걸리게 된다면 감면받은 혜택은 당연히 토해내야 하지만 방법을 알려준 대행사나 업자들 중 그 누구도 책임을 져주지는 않으니 결국 저렴한 투자 매물로 생각한 수분양자들만 피해를 보는 것이 현실입니다. 게다가 5년 내에 매각이나 증여를 해도 추징당하기 때문에 임대사업을 하다 시세 차익을 올릴 수 있다는 건 역시 현실적으로 굉장히 힘들고요. 그러니 초창기부터 투기로 분양받아 프리미엄을 붙여서 바로 파는 인간들이 있는데요. 실제 운영하지도 않을 거면서 미리 좋은 자리를 선점해 입주해야 할 업체들에게 웃돈 얹어서 차익 챙기고 바로 빠지는 등 나라를 좀먹는 존벌레 같은 행위를 하면서 가뜩이나 힘든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더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제 오피스를 보시겠습니다. 최근 나오는 섹션 오피스의 경우 소형 평수에다 내벽이 분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호실을 합쳐서 임대가 가능해지죠. 그러니 예전처럼 너무 크거나 너무 작아서 임대가 안 맞춰지는 일들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 기업체 대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장기간 임대가 가능하며 월세가 밀리는 경우가 별로 없다는 장점도 있죠. 반대로 단점이라면 일반 임대사업자만 투자 가능하며 작은 업체가 입주할 경우 임대가 오래가지 못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할 때도 많습니다. 또 최근에 오피스의 공급 물량이 많아지면서 업무용지에 한꺼번에 공급되는 신도시나 업무지구 등 몰려서 들어오는 지역은 공실과 임대료 하락 우려가 굉장히 크죠. 이들의 분양 형태는 상가나 오피스텔과 비슷한데요. 역시나 팔아먹기 위해 입지나 호재를 과장하고 위험성은 숨기며 계약만 따내는데 급급하죠. 결국 계약할 때까지는 신경을 쓰지만 그때 이미 수수료를 받은 그들은 더 이상 신경 써주지 않으며 막상 잔금 때는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많고요. 어느 한 현장에 전속되어 있기도 하지만 여러 군데 같이 하면서 지산 전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보통 좋은 자리보다 수수료가 많은 쪽으로 고객을 유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들은 전매 제한이 없는 점과 유동성 장세로 시세 차익을 올리기 좋다고 하며 70-80%의 많은 대출로 인해 소액 투자도 가능하고 최근 금리 인하로 떨어지는 금리까지 이야기하며 높은 수익률을 보일 수 있다고 하면서 분양을 받게끔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또 최근 1인 창조기업 급증으로 소형 오피스가 인기가 있고 공실 걱정도 덜하다는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저 효과는 일부 지역에서만 해당될 뿐 군집 효과로 테크노밸리나 산업단지를 강조하면서 분양을 하지만 반대로 몰려있는 인프라에 수요가 과연 받쳐줄까요? 게다가 앞에서 말했던 수요가 받쳐주는 지역의 경우 매우 높은 가격으로 분양을 하기 때문에 임대료 역시 굉장히 높으며 이는 1인 기업들의 폐업을 유발하면서 장기적으로 공실을 늘리는 리스크가 될 수 있죠. 그럼에도 분양 대행사 입장에서는 하나라도 빨리 팔기 위해 많은 분양 상담사를 고용하는데요. 이렇게 많은 분양 상담사들을 고용하니 자금이 탄탄한 믿음직한 현장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나 이들은 고정급 없이 영업 비율제로 지급받기 때문에 대행사에서 관리하는데 돈이 거의 안 들어가죠. 오히려 이렇게 많은 인원을 고용해도 분양에 실패하며 잠수타는 시행사들로 인해 수분양자들은 계약금만 날리게 되는 경우도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이렇게 최근 오피스나 지식산업센터가 활성화되면서도 규제는 적으니 시행사들이 참 많이도 남겨 처먹는데요. 이로 인해 오죽하면 혁신도시에서 지식산업센터 입주를 막는 경우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울산 혁신도시에 있는 새땡건설의 한 지식산업센터는 부지 매입이 122억, 공사비 1200억을 포함한 총 1800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갔지만 평당 800만원 수준의 높은 양도 가격으로 분양을 마무리하면 2044억 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남겨 처먹는다는 거죠. 이렇게 시세 차익을 많이 남기니 울산시에서는 양도와 입주 신청을 모두 반대한 상황인데요. 울산시에서 제시한 금액은 평당 300만원이고 이 가격으로 분양하면 오히려 손해가 나는 상황이라 시행사 측에서는 반대하고 있으나 시에서 제시한 금액의 2배 이상으로 비싸게 하는 것은 아무리 봐도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욕심부리면서 공사 잔금을 받지 못하는 시공사나 분양금을 내고도 입주 승인을 받지 못하는 수분양자들의 피해가 연쇄적으로 이어지고 있음에도 조금이라도 가격을 낮춰 다시 산정한다기보다 오히려 이의신청 및 감사원에 진정을 낸 상황까지 이르렀는데요. 울산시의 법 해석 역시 현실에 맞춰 제대로 적용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현장이 한 군데가 아닌 걸 보면 시행사 측에서도 욕심을 줄여야 수분양자들과 사업자들에게 가는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되네요. 게다가 공실 걱정은 점점 더 커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왜냐하면 지식산업센터의 승인 건수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올해 역시 마찬가지로 9월까지의 승인 건수 역시 역대 최고치를 찍으며 작년 117건을 넘어서는 118건을 9달 만에 달성했으니까요.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관련된 법이 아파트나 다른 수익형 부동산에 비해 구체적이지 않아 분쟁이 생기거나 소송에 들어가면 언제 해결될지 기약도 없이 세워라 내어라인 경우가 많아 입주 기업들은 조심해야만 하죠. 오피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지가 좋으면 수익률이 좋다는 이야기로 꼬시지만 그런 곳일수록 미친 듯한 공급으로 공실이 난다든지 수익률이 개박살 나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 서울의 마지막 도시개발 사업인 마곡의 경우 1~2%대의 낮은 오피스 수익률을 보이고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세입자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 건물과 같이 분양되는 기숙사의 경우 종사자가 아니면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런 기숙사의 전입신고를 안 받는 조건으로 임대료를 저렴하게 해서 공실을 줄이고 수익을 올리려는 악덕 임대인들이 있는데요. 모르고 월세 들어간 사람들이 많지만 적발시 강제 퇴거 조치를 당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만 하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들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혜택으로 국가에서 지원한 지식산업센터는 원래 취지를 저버리고 돈에 눈이 먼 시행사들과 대행사들이 편법으로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자 등록을 하게 유도해 문제가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분양권 장사로 불로소득을 올렸고 이제는 높아진 가격으로 분양가와 임대료까지 올라가게 되니 실제 운영해야 하는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커짐과 동시에 편법으로 투기한 사람들까지도 공실 리스크를 지게 되었죠. 하지만 이렇게 편법만 알려주고 분양만 하면 장땡이라는 시행사와 대행사들은 그 맛에 취해 아직도 높은 분양가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수출 부진으로 무역 수지는 급감했으며 이는 대기업을 비롯해 그들에게 부품을 납품하거나 하청을 받는 중소기업들에게까지 번져가며 오피스나 지식산업센터의 창업은 힘들어지고 폐업 가능성은 높아져가는 상황이죠. 여기에 공급 과잉까지 겹치며 마곡의 오피스나 혁신도시의 지식산업센터 등 공실률은 늘어나고 수익률은 떨어지게 되는데 특히 지식산업센터는 대출을 많이 받아서 분양받는 경우가 많기에 이자 부담이 더욱 클 수밖에 없어 더더욱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편법은 사업 개시가 늦어지는 등으로 뻔히 나타나기 때문에 잡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잡을 수 있으며 그때는 당신에게 팔아먹은 업자나 대행사들이 절대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게다가 지금 정책은 아파트나 주택으로 집중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면 수익형 부동산 역시 이런 편법들을 잡아낼 것으로 예상되고요. 소액 투자, 높은 수익률이란 말에 혹해 지금 쏟아지고 있는 오피스 지식산업센터를 운영이 아닌 수익이나 시세 차익을 노리고 분양을 받는다면 결국은 장기간 공실로 인해 큰 손해를 볼 가능성도 높고 편법까지 사용하기 때문에 적발되면 오히려 뱉어내야 할 상황인 만큼 그들의 세치하에 넘어가 원리 원칙에 벗어난 편법 분양을 받는 것은 매우 위험하니 합리적으로 잘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